자, 저희가 어느새 SNS 마케팅 전략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상세 페이지 기획과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블로그 활용 SNS 마케팅 전략이라는 수업으로 이제 노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2012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지금까지 8년을 운영을 했죠. 그리고 제 지인분들도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 언택트 시대고 회사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오래 했으니까 잘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 저 초반에 할 때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블로그는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왠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까지 길게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유튜브가 현재 붐이기는 해도 꾸준히 아랫단에서 존재하고 있는 건 블로그예요. 저는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 박기령 강사라고 합니다. 현재 카페24랑 11번가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시간 블로그 활용 SNS 마케팅 전략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 SNS를 하는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소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본질은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나 혼자만 운영하는 걸로는 조금 사업자라면 힘들어요. 우리가 취미로 하거나 이런 SNS를 취미로 하는 거면 나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내 거 소문을 내려면 결국엔 내가 운영하는 SNS 채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왜 블로그를 해야 하는가? 답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라서예요. 왜 블로그 해야 하냐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여전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여전히 어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저한테 컨택이 오는 게 블로그를 통해서 제일 많아요. 제가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 하지만 블로그가 많아요. 방송 작가한테 연락 오든 뭐든 블로그를 많이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사실 유튜브가 뜨면서 나온 말이기는 한데 네이버 자체에서 인플루언서를 만든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약간씩 지금 소식이 늦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를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막 밀고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서 키운 다음에 인플루언서 등록을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훨씬 노출될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지금 저는 인플루언서예요. 팬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제가 넣어놓은 게 포토샵 액션이라고 치면은 저기 인플루언서라고 초록색 글씨가 나오고 밑에 제게 뜬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걸 노출하느냐? 이제는 글을 누가 썼는지까지 얘네들이 보겠다는 거예요. 글의 출처가 누구인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썼는지 이것까지 봐서 지수에 적용하겠다 이 얘기고요.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는 글과 사진과 동영상이에요. 근데 역시나 역시 이 네이버는요. 로직 때문에 그냥 넣는 게 커요. 동영상을 보는 건 사실 유튜브 가서 보지 네이버에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동영상을 넣어야 요즘에는 상단 노출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글과 사진이 좀 중요하고요. 자, 글이 조금 작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진글 컨텐츠고요. 블로그 모먼트라는 것도 좀 생겨서 짧게 영상을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리즈 컨텐츠를 올려야 돼요. 왜냐? 이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내 블로그에서 소비되느냐를 얘네들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주제가 다 다르면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글을 한 개만 보고 나가죠. 이러면 안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페이지 뷰라고 하거든요. 넘어가고 글을 여러 개를 보고 나가야 좋아요. 근데 고객이 여러 개 보고 나가려면은 비슷한 주제여야 여러 개를 보고 나가겠죠. 그래서 시리즈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뷰라고 해서 모바일에서는 여기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로의 수가 지수에 영향이 있고요. 덧글과 공감이라는 걸 역시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단이라는 거를 하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블로그를 개인 작가들한테 수업을 한다면은 체험단을 하라고는 하진 않아요. 물론 책을 낸 거를 서평단을 하라고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단을 꼭 하셔야 하고요. 자, 블로그 마켓이라고 해서 하나의 채널로도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블로그 자체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 공동구매도 하죠. 얘도 벤치마킹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수업 때 기획서 작성을 할 때도 벤치마킹 하지만 한 번도 블로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노출도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잘 운영하는 블로그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과 닉네임을 쓰는지,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눠놨는지, 그리고 포스팅 제목과 내용을 보시고 디자인이 어떤지, 업로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살펴봐요. 이거 뭐 한 군데만 그냥 잡아서 분석해도 돼요. 이때 별표. 디자인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대표 썸네일이에요. 블로그. 어떤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통일해서 저렇게 디자인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그렇게 보기 좋지도 않고 사실 저걸 하려다 보면 너무 글도 써야 되고 저걸 만들어야 되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블로그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 운영하다가 PC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때는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모바일 유입자가 많다면 PC 디자인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쳐요 정말 이거 하다 보면. 자,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스킨 적용을 먼저 하게 되고요. 블로그 메인은 프롤로그랑 블로그로 나눠져 있는데 초보자, 이제 시작하는 분은 프롤로그를 쓸 수 없어요. 왜냐? 글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프롤로그 형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을 만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영하고서 4년 정도 지나서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글자랑 이미지 정도였는데 현재는 그림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하얀 백에 글자만 들어가 있어도 돼요. 정말로. 그래서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위치 설명은 드렸고 타이틀 사이즈가 966에 600까지 들어가는데 966에 300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하는 위치고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시면은 스킨 적용하고 메인 적용하고 그리고 타이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블로그 카테고리를 만들 거예요. 이때 소분류는 만들지 마세요. 페이지 뷰라는 게 안 일어납니다. 초반에 글이 한 20개 정도 될 때까지는 소분류를 안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리고 글을 쓰게 되겠죠. 포스팅을. 저는 포스팅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상위 노출이 되고 여러분들 수익화가 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싶으신지를 정해야겠죠.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디자인보다. 내가 정해야 해요.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방문자 수만 늘릴 것인가? 그럼 당연히 블로그 지수는 올라가요. 근데 나는 이런 거죠. 하루에 5,000명이 들어오는 블로그를 할 것인가? 하루에 1,000명 들어와도 100% 내 물건 사줄 사람을 잡을 것인가?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그 검색어를 보면은 다 창업자예요. 상업용 무료 폰트라든가 뭐 오픈마켓 수수료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로 해서 하루에 1,000명씩 들어와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왜냐? 구매 전환율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컨텐츠는요. 컨텐츠 질이 높아야 되고요. 맨날 그 컨텐츠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는 뭐냐? 그냥 내가 맨날 인테리어 사진 같은 걸 올리거나 아니면 음식 사진 같은 걸 올리거나 빨리빨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서 자주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타겟은 아니어도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장점은 지수가 빨리 올라가요. 블로그 지수가 빨리 올라가서 내 글이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빨리 높아지고요. 올라가고요. 단점은 내 제품과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어느 SNS나 똑같아요. 인스타도 막 외국인 팔로워 아무리 많이 늘려봤자 소용없는데 자꾸 팔로워 수만 늘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판매자가 하려는 그 방법하고는 맞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 두 가지 다 보면 수익은 나요. 뭐가 됐든. 좀 더 빨리 되느냐 조금 느리게 가느냐 그런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할지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이거는 극단적이긴 한데 연예계 뉴스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맨날 쓰는 블로그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블로그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 안에 보면 되게 자극적인 그 연예계 뉴스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을 써요. 그 뉴스를 복사 붙여넣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극적인 기사들밖에 없으니까. 자, 그것도 벤치마킹을 거기를 하게 되면은 블로그를 키워서 팔 수 있겠죠. 그 블로그를.
근데 제품 판매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컨텐츠를 보면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이 타겟에 맞춤형으로 간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 이거 일주일에 한 개 정도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팔아요. 이 마이크에 대한 거를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이 마이크를 팔아요. 이걸 강사한테 팔고 싶어요. 그럼 그 강사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예를 들어 저는 종합소득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 받는 방법. 자, 저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지만 창업자분들이 들어오게 하면 저는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요. 좋은 사이트, 상세 페이지 디자인 사이트를 맨날 올린다든가 어떤 사이트를. 자, 여러분들 주부한테 제가 만약에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인테리어 사진을 매일 업로드해서 한 500개 넘게 올렸어요. 포스팅을. 근데 타겟이 그냥 여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를 파는 거예요. 저는 인테리어 제품 팔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 사진을 계속 포스팅을 하다가 액세서리를 팔리는데 세상에 댓글이 한 400개 막 이렇게 달려요. 엄청 블로그 마켓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SNS는 결국엔 공감이거든요. 제품 홍보만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 타겟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시리즈로 계속 올려요. 굉장히 쉬워요. 이 두 번째 타겟 관련된 정보는 내 타겟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내 상품과 전혀 상관이 없어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입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컨텐츠고요. 세 번째, 내 자랑해야 돼요. 이 사업 일상은 내가 사업하다 뭐 먹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사업 후기랑 사업 일상이 있어야 내 말을 들어줘요. 아, 여기 이렇게까지 신뢰가 있구나. 나도 한번 여기서 사볼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건 내가 정보를 아무리 준다고 해서 내 제품 안 사요. 얼마나 믿을만한가? 얼마나 이 제품이 좋고 대리만족. 아, 나도 저거 신으면 저렇게 기쁘겠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내 제품을 링크를 걸겠죠. 글을 다 쓴 다음에 링크를 걸 거 아니에요. 그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건 사실 이런 사진들이에요. 일상이라든가 후기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수익화를 하는 포인트기는 해요. 내 블로그에서 수익을 내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런 4가지 컨텐츠로 글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때 이유 추가를 꼭 하세요. 서로 이유 추가.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500명까지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공감 댓글을 받으셔야 해요. 내가 많이 남기고 다녀야 돼요, 댓글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번이 이거 이제 지수 올리는 방법. 2번이 공감 댓글이에요. 3번 매일 하셔야 돼요.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정말 쉽게 SNS를 올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매일매일 했었어요. 이 블로그를. 그래서 하루에 1개씩 매일 올리되 2, 3개월은 요즘에 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통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런 것들을 시간을 또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매일매일 하나씩만 올리시면 됩니다. 2, 3개월 동안. 이때 근데 포인트는 글이 3,000자 이상, 사진도 좀 많아야 해요. 왜냐? 사람이 오래 머물러 있게 하려면. 그리고 정보 제공을 그만큼 해야 해요. 그래서 글 3,000자 이상, 사진도 그만큼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키워드. 6번째, 이제 페이지 뷰라든가 그런 컨텐츠의 질인데 다음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 설명드렸죠? 이제 포스팅 횟수를 이렇게 하는데 예약 포스팅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예약 발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을 발행을 누르고 나서 여기에 발행하기 옆에 보면 예약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루에 1개씩 포스팅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루 이틀 몰아서 해놓고 예약을 걸어놓고요. 이거는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자주 쓰진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복사 붙여넣기나 유사글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릿은 뭐냐면은 내가 쓴 글을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 템플릿을 가져다가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2가지 요소예요. 예약과 템플릿. 5번째, 이것도 키워드 잡아야 돼요. 네이버 그 비즈니스 광고의 도구, 키워드 도구 가시면은 월간 조회수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느냐를 보시고서 검색을 하시고요. 역시나 이 키워드 매니저라든가 블랙키위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는 월간 키워드 조회수도 볼 수가 있지만은
컨텐츠 발행량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블랙 키위를 이제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인트. 키워드는 여기다만 쓰시면 안 되고 내용에도 꼭 반복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제목에 쓴 키워드를 내용에도 꼭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별표. 이걸 참 중요시하는데 아마 유튜브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네이버가 이거를 옛날에는 이 로직이 아니었어요. 댓글 공감만 많이 받으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진과 글 넣는데 글이 3,000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뷰라는 게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하나를 보고 또 다른 포스팅 보고 포스팅 보고 그 본 횟수를 페이지 뷰라고 해요. 그게 많을수록 얘네들이 좋아해요. 그 개수도 세요. 이때 포인트는 제목을 약간 궁금하게 하게 만드는 것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궁금해서 또 보게 할 수 있는 제목을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을 넣으면 볼까 했는데 가끔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첨부를 해주시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5분 30초 정도를 머물다 가요. 저희 수강생은 7분에서 8분을 머물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SNS 채널이라는 거는 하나를 키우고 그 다음 거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이런 식으로 판매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키우고 유튜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을 시켰어요. 네이버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 링크를 거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되겠죠. 여기서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블로그를 키우려는 분들은 외부 링크를 걸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은 유튜브를 걸든가 다른 사이트를 걸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줄게 되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통계를 보면은 여기 내 메뉴에서 이제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봐야 할 거는 페이지 뷰수, 결국에는 이 조회수고요. 여기 순유입자 수가 있어요. 공식이 이래요. 조회수 빼기 순유입자 수가 페이지 뷰수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클수록 네이버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회수 순위 같은 거를 보셔야 돼요. 어떤 조회수, 어떤 키워드들을 고객이 좋아하고 어떤 포스팅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입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내가 블로그를 키웠을 때는 내 거에서 직접 모집하면 되는데 타겟에 맞는 블로그라면은 하루에 500명씩만 들어와도 체험단 하면 모집이 돼요. 타겟이 100% 맞다면은. 그리고 나는 아직 블로그는 키우지 못했어요. 체험단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블로거한테 직접 쪽지를 보내서 체험단을 하겠느냐, 이거랑 사이트에 의뢰하는 거예요. 뭐 위드블로그라든가 우리 동네 블로그 같은 거 있죠. 그런 체험단 사이트에 의뢰를 하는데 3번은 내 제품도 줘야 되고 한 명당 돈도 15,000원, 20,000원씩 줘야 돼요. 1번이랑 2번은 돈이 들지 않겠죠. 비용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블로그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차근차근 하세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블로그를 뭐 아주 깊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포인트는 다 찝어드렸어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SNS를 하나 키우면 그 다음에 다음 걸로 가는 거예요. 판매도 똑같아요. 제가 이 앞전의 강의들도 맨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죠. 하나의 채널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 채널로 가라. 스마트 스토어 성공시켰으면 그 다음 쿠팡 성공했으면 11번가, 11번가 성공하면 지마켓,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성공을 맛보고. SNS도 SNS 수업 들어가면은 다 하라고 하잖아요.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 개씩 키우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다 키웠다는 건 하루 방문자가 500명 이상이 뭐 됐거나 내 거 블로그가 최적화돼서 다 상위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인스타나 유튜브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부터 디자인, 뭐 상품 등록, 그리고 마케팅 중에 SNS 마케팅 중에 블로그 강의까지 진행을 했던 박기령 강사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뭐 저 SNS나 이런 거 다 나오니까 문의 주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